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트입니다. 어제 원희룡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폴란드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며 미리 찍어놓은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공영방송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가짜뉴스, 거짓정보 등을 올바르게 설명을 하겠다며 강의식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중 원희룡이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예비 타당성입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높은 기준의 평가를 통과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그동안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왔지만, 반대로 원희룡은 사업의 가성비에 대한 큰 그림을 뽑아주는 것일 뿐 예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타는 그저 예비일 뿐이라며 본 타당성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을 하며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은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 노선이 바뀌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8개 중에서는 4개가 시종점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YTN이 단독으로 방송을 내보내며 최근 5년 동안 추진이 된 사업들의 실제 노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아예 종점을 포함하여 이와 같이 사실상 노선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시를 간략하게 보면 인천 계양에서 강화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시작점은 같았고 종점이 강화군 강화읍 갑고리에서 선원면 신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선 길이는 오히려 1.6km가 줄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이 된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 신설 사업 사례도 유사하고, 부산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시작을 하여 경남 김해시 활천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종점부를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면서 전체 길이가 0.7km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르면 연내 착공 예정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도 마을을 둘러가기 위해 노선이 0.2km 늘어났을 뿐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노선 연장은 물론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선이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설치를 해야 할 교량은 11개, 터널은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예 새로운 노선이라고 보고 별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제 해명한 원희룡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 파악을 해보면 시종점은 바뀌었다고 해도 아주 작은 변화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국민들을 향해서 애매모호하게 해명한 원희룡의 거짓말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원희룡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끝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이에요.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됐고, 네. 첫 해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네. BC 비율이라는 걸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네. 고속도로 네.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이거는 야당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같으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걸 통과를 겨우 했어요. 그런데 예타 통과하고 나서 그 노선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수많은 예타 사업 중에 네. 예타 통과되고 나서 노선을 변경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왜 노선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네.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실을 정확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